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가 우리의 미래? 나이 들수록 굽어가는 허리를 당연하게 여겼다면 그 편견부터 펴야 할 시간. 골절과 근육위축, 통증과 세월이 만들어낸 꼬부랑 할머니 병은 치료가 필요한 병인데요. 운동법부터 수술법까지 굽은 허리를 펴는 특별한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꼬부랑 할머니 병에서 벗어나는 방법. 정형외과 전문의 최대정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니웰입니다. 세상에 노래 참 많잖아요. 네. 누구나 하나쯤 자기의 필살 무기가 있죠. 네, 네. 보통 뭐 어떤 노래를 부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마이웨이. 마이웨이. 오. 누가 뭐래도 내 갈 길을 간다. 가사가 있어야 돼. 예. 근데 저는 애창곡이 좀 주로 슬픈 노래가 많아요. 근데 슬픈 노래도 보면은 뭐 시련의 슬픔, 이별의 슬픔 이런 노래들이 참 많은데 뼛속까지 공클 MC인 저는 가장 짠한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잠시 한 소절만 좀 불러보겠습니다. 너 우시면 안 돼요. 기대된다. 아우 기대돼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더 못 부르겠네 진짜. 완전히 이제 뭐 예. 이런 노래였군요. 심파적으로. 아니 사실 제가 좀 우스개로 노래를 불렀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노래가 사무치게 가슴에 남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농촌에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농촌까지 꼭 가지 않고 저희 집에만 봐도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허리를 쭉 펴고 사시지 못하거든요. 정말 허리 쭉 펴고 사는 게 소원이신 분들 저희가 여러분들을 그 소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세월 열심히 일하느라 굽은 허리를 펴고 여러분의 척추를 더 젊게 만들어드릴 오늘의 명의 최대정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 공클에 오신 많은 선생님 가운데 가장 어깨가 넓고 가장 척추가 올바른 목도 굵어요. 목도 굵고 야 옛날에 태어나셨으면 그 검투사가 뭐 장군과 하시는 목 이걸 굵으세요. 평소에 무슨 운동하십니까? 아, 집에서 저기 빨래하고 청소하고 많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보통 네. 살림하다 보면 허리가 이렇게 굽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허리를 쭉 펴고 아, 방송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아, 열심히 해야죠. 아, 열심히 해야죠. 아 열심히. 열심히. 아 집안일 열심히 하면 오히려 열심히 이게 해야 운동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튼 오늘 뭐 우리 공클러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허리를 쭉 펴주셔야 되는데 어떤 각오로 방송하시겠습니까? 평균 연령 80세 세대입니다.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굽은 허리를 쫙 펴고 오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네. 예, 우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방송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분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는 야구계의 전설. 그러나 공쿨이 발굴한 척추 통증 전문 패널 연병석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 어깨 때 오셨고 네. 오늘 척추 통증 했는데 혹시나 어떻게 수식어는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수식어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예. 좀 부담스럽긴 하고요. 예. 사실 어깨나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수들이 많이 부상을 당하니까 네.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다 했었는데 네. 오늘은 허리 질환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날카롭게는 못할 것 같고 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네.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아 근데 위원님 저희 보면 위원님 투수 시절도 봐도 그렇고 슬로비드 보면 이렇게 허리가 쫙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허리 통증 같은 게 안 옵니까?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캠프나 평소에 코어 운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예. 근육량이 엄청나죠. 선수들은. 많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네. 뼛속까지 이렇게 좀 아프고 질환이 생기는 걸 좀 방지해 주긴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척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몸의 기둥, 척추에 쌓인 고민과 눈물을 오늘 저희가 말끔히 덜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사는 방법,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숙여야 산다. 허리 펴고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뒤늦게 알려주는 병이 있다. 아휴, 내가 미친다, 미쳐. 아이고, 반복되는 통증에 점점 허리가 굽어가도 일상은 계속되고
생활의 피로는 고스란히 다시 허리에 쌓입니다. 아우 서면 허리가 아프고 아우 기대면 팔이 아프고 아이고 내가 미친다 미쳐. 아이고 어쩌자고. 아이고 허리야. 어쩌긴 뭐 어째. 자자자자 자. 요래. 이게 뭐고? 남들도 다 이래 산다. 나이 들면 숙여야 산다?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꼬부랑 할머니 병은 어떤 병일까요? 화면 잠시 보셨지만 제가 아까 왜 꼬부랑 할머니 노래를 왜 그렇게 구슬프게 불렀냐면 저 정말 마음에 좀 짠한 그런 장면들이 시골 가면 할머니들이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막 다니시는 모습 보면은 참 마음 찡. 저희 친할아버지가 진짜 꼬부랑 할아버지셨어요. 지팡이를 늘 이렇게 짚고 다니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펴드릴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 왜 그렇게 숙이고 다니십니까?라고 여쭤보면 숙이는 게 더 편하다 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게 꼬부랑 할머니 증상, 원장님, 이게 진짜 이런 병명인지 아니면 이게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흔히 이제 꼬부랑 할머니 병이라고 하는데 허리가 굽는 병을 얘기를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이제 등과 허리, 목 등에서 굽어서 자세가 안 좋은 경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의학적으로는 상체의 무게 중심이 골반 회전축보다 전방에 위치하면서 목과 허리, 무릎 관절까지 스트레스가 가는 질환입니다. 예, 참 굽죠 이렇게. 예. 저도 갑자기 생각난 노래가 있어요. 뭐요?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이 노래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게 몸매가 S라인이면 이게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건강에도 좋은지 이게 등과 허리가 어떤 형태여야 좋은 건가요? 네. 목과 허리의 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목에서부터 골반까지의 균형을 나타내는 선인데 일반적으로 단 5가지 정도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효리허리라고 해서 S라인이 크면 굉장히 이제 활동이나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S라인이 너무 크면 관절에 하중이 많이 가서 협착증이나 전이증이 많이 생기고 협착증이나 전이증이 많이 생기고 S라인이 적어지게 되면 네. 디스크에 압력이 많이 가서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통증이 없이 지금 잘 살고 계시면 네. 예, 그게 건강한 라인입니다. 아, 너무 S라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가 편하고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시다면 네. 그것이 가장 좋은 허리의 상태다. 네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S라인 뭐 다 떠나서 네. 저 보통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다 뭐 한다 그러면 이게 척추관 협착증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 근데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런 것도 척추관 협착증이 그 원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겁니까? 네. 허리가 구부러지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허리는 이제 근육과 뼈, 신경 이렇게 기능적 3가지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네. 각각의 문제가 생기면 다 허리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네. 일단은 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제 중증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다발성으로 여러 개가 생기게 되면 예. 허리가 굽어버립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협착증이 있을 경우인데 이것은 이제 통증 때문입니다. 허리를 쭉 펴게 되면 후방 관절, 척추뼈 안에 있는 뼈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허리를 최대한 앞으로 굽혀서 구멍을 넓히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 너무 허리를 굽히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면 허리가 완전히 굽어버립니다. 3번째의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주로 농경사회에서 장시간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민족만 이 병이 있습니다. 어허. 즉 근육이 너무 일을 많이 하면서 허혈성 손상 때문에 예. 근육이 위축되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뼈 그리고 통증 그리고 근육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협착증을 만드는 원인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무연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요무연님은 이제 원래 코어라고 하면 이제 배하고 이제 중심부 이제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육 때문에 허리 아플 일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뜨끔해 보거나 하신 적 없어요?
고등학교 시절이었죠. 고등학교 때? 예, 저도 한번 좀 허리 뜨끔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어떻게 좀 아마추어 선수다 보니까 네. 특별히 코어 운동이다 뭐 어떤 운동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하. 종합적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 좀 허리, 코어 이런 운동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야구 선수는 좀 한쪽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던질 때도 한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조금 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저는 앞으로 숙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일 때 자꾸 이렇게 밑으로 일자로 숙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4번 뼈하고 5번 뼈하고 사이가 조금 내려앉았다. 아이고야. 그게 척추 협착증이라고 뭐 얘기는 예, 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생활을 계속하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네. 코어 운동을 워낙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크게 통증은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일반인들보다는 그죠 피로하기도 하고 막 네. 아플 만도 한데 워낙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전문 선수시니까 그게 커버가 되네요. 예. 제가 또 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병 이름부터 꼬부랑 할머니 병이지 않습니까? 이 병이 실제로도 어머니들한테 상당히 지금 많이 보이는데요. 꼬부랑 할머니 병이 남성보다는 여자분들에게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아하. 여성분들은 집안일이나 야. 아기 이렇게 키우면서 맞아. 이렇게 맞아, 좀 맞아. 허리가 굽는다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건가요? 예. 아 날카롭다. 예. 아, 예. 날카로운 직구가 들어왔는데, 날카로운 직구가 들어왔는데. 아 직구가 들어왔다. 네. 예. 아, 예. 꼬부랑 할머니 병은 그 병명부터 꼬부랑 할머니 병입니다. 꼬부랑 할아버지 병이 아니고 어허. 이유는 할머니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이유는 할머니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즉 예. 여성분한테 많이 생기는 건데 폐경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이 위축하게 되고 그다음에 뼈가 약해지면서 다발성 골다공증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절이 약해지고 인대가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협착증도 잘 되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꼬부랑 할머니 병, 허리가 굽는 병이 할머니들한테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 안타깝지만 사실이네요. 네, 이게 또 꼬부랑 할머니 병이잖아요. 할머니. 네. 이게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5, 60대 이후가 네. 많이 생긴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음흠.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네. 3, 40대에서도 꼬부랑 할머니 병이 예.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저도 그럼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입니까? 어떻습니까? 와. 아, 네. 3, 40대 생기는 이유는 이제 작업 습관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요. 핸드폰도 많이 보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집중해서 장시간을 있게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목과 이제 위쪽 등에서부터 쭉 집중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빠져 있는 자세로 오래 계셔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네. 병은 아니고요. 젊으신 분들은 아직 그 변성이 나거나 굳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동을 많이 하시고 네. 작업 환경을 개선하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꼬부랑 할머니 병에 생기는 원인이 아까 뭐 3가지 질환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이 꼬부랑 할머니 병이 생기게 되면은 다리가 아프다는 사람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다리가 아픈 건 좀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 생기게 되겠지만은 꼬부랑 할머니 병하고 다리 아픈 거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까? 아, 네. 꼬부랑 할머니 병의 원인이 3가지인 것처럼 3개 각각의 증상이 약간 다릅니다. 네, 그래서 허리가 골절이 됐을 때는 대부분 이제 흉추라고 그래서 가슴뼈, 등뼈죠. 등뼈 위쪽에서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이 굽으면서 갈비뼈가 겹쳐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허리가 다리가 아픈 게 아니고 옆구리가 아파서 오십니다. 예. 네, 요거는 주로 이제 등뼈가 다발성으로 골절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협착증에서 발생한 경우가 좌골신경통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엉치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예.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허리 근육만 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앉아서 생활하실 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일상생활 하시는데 불편이 없는데 보행을 하다 보면 체중이 앞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앞에 지팡이나 유모차를 잡지 않으면 몇 발짝을 못 걷습니다. 이분들은 통증을 호소하시는 게 아니고 걸을 수가 없다. 몇 발짝 못 뛰겠다. 어허. 앉아서 생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예. 원장님 저도 척추 협착증이 있는데요. 허리가 굽는 일만큼 안 생기게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꼬부랑 할머니 병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어느 순간에 나도 조금 앞으로 숙여지는구나, 꼬부랑 할머니 병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 증상. 직구 하나 더 들어왔어요. 네. 투 스트라이크. 네. 이거는 미리 어떤 병을 안다는 거는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환자분하고 계속 여러 번 진료를 하면서 그분이 불편하신 게 과연 무엇인가, 가장 불편해하는,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을 저희도 하고 문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대화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네. 엑스레이와 CT, MRI에서 그 증상에 맞는 병변이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가장 의심을 먼저 해보고 이거는 내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보행장애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아하. 네, 500m 30분을 쉬지 않고 걷지 못하고 3-4번을 쉬어가야 된다. 예. 그러면 이 3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때는 이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500m. 예, 500m를 보통 걸을 때 한 30분 정도 걸리고 네. 한정거장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버스 한정거장을 잘 걸어가시나요? 30분 동안 쉬지 않고 걸으실 수 있으세요? 하면 기능적으로는 아직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한 2-3번 쉬어가야지, 한 2-3번 쉬어가야지 하게 되면 요 3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영상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장년층을 제외하더라도 중년층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병원에 한번 진료를 받아봐야 되네요. 그러네요. 정말로. 예, 그때는 이제 원인이 다릅니다만은 네. 이 보행장애가 생길 정도면 네. 생활이 많이 불편하게 됩니다. 예, 그때는 빨리 고치고 네. 예, 원인을 찾아서 고치고 빨리 운동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보행장애가 한 그 정도 있다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리에서 오는 사람도 많겠고 조금 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겠지만 혈관에서 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적으로 좀 그러니까요. 괜찮은 필요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아까 뭐 문진 검사도 있었고 엑스레이도 있는데 어떻게 그럼 꼬부랑 할머니 병인지 감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검사를 하고 눈에 보인다고, 영상에 보인다고 다 병은 아닙니다. 환자분이 가장 불편해하신 것과 영상 검사가 일치를 해야 환자분이 가장 불편해하신 것과 영상 검사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 즉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네. 그런 경우가 아니다. 네. 환자분이 불편하는데 영상에서 나온 부분은 증상이 없다. 네. 그럼 그걸 우리가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안정화됐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생활습관, 자세, 운동치료, 치료를 이렇게 바꿔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치료하시면 됩니다. 금방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경우인데요. 가령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 병원 가기 덜컥 겁내하는 이유가 뭐 갑자기 수술하라 할까봐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잖아요. 네. 근데 막상 병원 가가지고 본인은 허리가 아픈데 영상은 좀 멀쩡하다. 아까 금방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활 습관이나 자세 교정으로 고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영상적 소견도 좀 충분히 수술해야 되고 본인도 너무 불편해서 힘들다. 이럴 때는 뭐 그죠.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찾는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우리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근데 이 척추 질환 같은 게 워낙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선 이렇다더라, 저기선 저렇다더라, 워낙 속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공개 클리닉 웰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OX 판이죠? 예. 이건 제가 틀리면 OX를 이거 딱 손해인데. 자, 이게 지금 잘 들어야 돼요. 보통 본인이 눈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 반대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근혜는 잘생겼다. OX, OX. 강 박사님 얼굴로 보면 안 된다니까. X 드신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허리병에 관한 진실과 오해. 허리병도 대물림이 된다. 대물림이 된다. 대물림.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OX. 지금 정준희 아나운서와 우리 염종석 해설위원은 아니다. 근데 이거 틀렸나? 유일한 의사이신 외과 의사이신 강동원 박사님은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 박사님 맞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재정 원장님 OX만 드시고 OX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답 OX 주세요. X. X. 대물림이 안 되는 건가요? 예.
네, 실제로 환자분이 진료로 오시면 네. 제가 허리가 아픈데 우리 언니도 허리가 아파요. 음흠. 예, 우리 어머니도 허리가 아팠어요. 네. 저희 집안은 다 허리가 약해요. 예, 이런 말씀들 자꾸 하십니다. 네. 하시는데 실제로 허리병이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의 생활은 지금은 가족들이 많이 떨어져서 살지만 네. 옛날에는 이제 한 가족이 모여서 같은 생활 습관, 같은 운동 습관, 같은 식생활, 네. 생활이 똑같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분이 아프면 저도 그 나이가 되면 또 아픈 거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하나의 이제 상관관계는 보이지만 네. 이 질환이 대물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아픈 허리를 부모 탓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허리는 여러분 스스로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퀴즈. 척추 수술을 잘못 받으면 안진뱅이가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잠깐만, 척추 수술 잘못 받으면 안진뱅이가 된다니까 다 맞다는 거예요, 지금 세 분 다? 잘못 아니, 받으면 잘못 받으면. 당연히, 잘못 받으면 안진뱅이가 된다. 아, 잘못 받으면이니까 그걸 안진뱅이가 정확하게 될 수 해주셔야 있다. 되는데. 그래요. 자, 이 정답, 자, 최 원장님,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이번에 정답이 공개돼가지고 만일 답이 X면 네. 강동원 박사의 출연료가 반 날라갑니다. 자, 네. 정답이 뭔지 OX 들어주십시오. 정답은 X. X잖아요. X잖아요. X 같은데. 아니 질문이 좀 잘못된 거 뭐가요? 아니, 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맞습니다. 이 잘못했는데 좋아질 리는 없고요. 그 네. 말씀은 맞습니다. 네. 맞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쭤보신 거는 허리 수술을 받으면 허리가 더 나빠진다. 예, 이런 걱정을 물어보신 건데 네. 우리가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되면 네. 수술이 잘 되면 더 나빠질 것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전에 한 20-30여 년 전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척추를 수술을 하고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구조가 너무 작습니다. 네. 그 안에서 그 구조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기에 조금 역부족이었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기능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척추 수술 기법이나 그 기술력이 아주 세계 최고입니다. 또 트레이닝 받고 나오는 선생님들이 정말 잘하세요. 네. 네, 그래서 또 요즘에는 이제 좋은 기구들이 나오고 네. 또 현미경, 내시경도 확대해서 이 정밀 작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의료 기구들이 많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잘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그 원장님의 확신에 찬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의술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좀 잘하고 있다. 특히나 보니까 최근에 보면 뭐 해외에서도 뭐 서구나 미국에서도 이렇게 허리에 관련되어 있는 최신 기법을 우리나라로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최소 침습과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꼬부랑 허리병이 뭔지도 알았고 속설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아봤다면 이제 꼬부랑 허리병을 탈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볼게요. 굽은 허리 바로 세우기. 석이네 왔네. 아이고 어서 온나. 아이고. 아프니 하고 끝납니다. 벌써 와가 있다. 일로 온나. 이어 주차해라. 아이고. 동네 할머니들의 회동이 있는 날, 할머니들의 도착을 먼저 알려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외출 동반자가 돼버린 유모차. 아이고 니도 허리가 안 좋아갖고 나는 있지 하루라도 허리 쭉 펴고 사는 게 막 그냥 소원이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둘이서 같이 한번 병원 한번 가보자. 에이구.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다 늙어갖고 그러니까 어쩌겠나. 아니 요즘은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이 어딨노? 고칠 수 있을 기다. 이건 못 고친다. 고칠 수 있으면 다 그러고 다니겠노. 이거는 못 고친다. 아이고 가보지도 않고 고집은 굽은 허리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통증. 꼬부랑 할머니 병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자, 화면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앞서는 그 이제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의 모습만 봐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유모차를 끌고도 몇 걸음 못 가신다니까 이제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보는 가족들도
마음이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확한 병명은 퇴행성 척추 후만 변성. 이제 이게 꼬부랑 할머니병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골절 때문에도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골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부러졌다는 건데 네. 척추뼈가 부러지거나 뭐 금이 갔다. 이것도 치료가 됩니까? 뼈가 부러지 보통 뼈 부러지면 깁스하잖아요. 그럼 척추를 묶으면 온몸을 다 감을 수도 없는 거고 치료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골절이 한번 진행이 돼서 함몰로 가면 흔히 변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네. 얘기는 비가역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예, 이런 말인데 그래서 처음에 골절이 이제 생겨서 허리가 굽게 되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골절이 발생했을 때 이게 신호를 준 겁니다. 중증 골다공증이 왔고 그중에 뼈가 골절이 됐고 예, 그렇게 되면은 뼈 하나만 약한 게 아니라 척추뼈 전체가 다 약한 겁니다. 척추뼈 전체가 다 약한 겁니다. 그때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요즘에는 척추뼈 하나만 치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전체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요. 특히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해서 한 1년 동안 치료를 해서 뼈를 전체적으로 단단하게 만든 뒤에 네. 예, 그다음에 운동 치료, 그다음에 도수 치료, 그다음에 본인들의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런 치료들이 병행이 꼭 돼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꼬부랑 할머니병이 생긴 거라 그러면은 만약에 이 척추관 협착증을 잘 치료하면 허리가 그럼 펴집니까? 예, 척추관 협착증일 경우에는 원인이 분명하게 있고 신경을 압박하는 구조물만 제거를 하면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수술 후에 바로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그래요?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네. 척추 협착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게 순간적으로 뜨끔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숙이지를 못해가지고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네. 이렇게 일자로 앉아가지고 뭘 축구를 예, 했어요. 예, 예. 참 이게 척추 협착증이라면 병원 가서 알았지만은 척추 협착증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수술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하. 예, 수술은 보통은 이제 통증이 조절이 안 될 때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한 달, 두 달 가는 보존적인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일주일은 쉬어주는데 교과서상으로는 2주 이상의 침상 안정은 근육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이상은 쉴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증이 일주일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면 원인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즘에는 이제 신경성형술, 신경차단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통증이 난 부위에 적극적으로 약을 직접 집어넣어서 통증을 빨리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료 후에 운동 치료와 도수 치료 등을 통해서 이제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한 달, 두 달 사이에 많이 좋아지고요. 즉 2달 이상의 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고 치료를 해서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재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시 통증, 앉아도 서도 주무실 때도 계속 통증이 발생하면 신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차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허혈성 손상이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즉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밤에 잘 때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플 때는 적극적인 수술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네네네. 그렇군요. 급성 통증은 대부분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고 통증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다만 그 통증이 자주 재발 양상을 띈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여매님이 이야기하신 그 증세는 척추관 협착증 증세가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는 그거는 협착증 증세는 아닙니다. 아니고 대부분 이제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겪을 때 디스크에 막을 싸고 있는데 디스크라는 기관은 압력을 촉지하는 기관입니다. 스트레스도 막아주지만 주위 껍질에는 압력을 막아주는 작은 잔신경들이 있어서 내가 자세를 바꿀 때 압력 변화를 머리로 보내서 몸의 균형을 잡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가게 되면 거기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게 계시면 여기 터져요 하는 순간 그렇게 계시면 여기 터져요 하는 순간 통증을 내서 근육들을 확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고요.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람이 울린 거고 일주일을 쉬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야, 근데 야, 설명을 재밌는 너무나 이야기.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친절하게 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박히네 진짜. 뭐 터져요 안 돼요. 이래가지고 사인이 갔다. 예, 알람이 울린 거네요. 동화책 읽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뭐 척추 수술을 잘못하면 안진뱅이가 된다라는 속설도 풀어봤는데 이게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하는 것도 힘드셔가지고 이렇게 받쳐서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여기 받치니까 여기가 네네. 아프시니까 수건 같은 거 예, 수건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대놓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하라고 할까봐 네, 병원에 네.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척추관 협착증 수술이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수술이 아닌 거죠?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척추관 협착증은 연세가 많이 드신 고령 연령층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술의 위험성도 있지만 이제 마취의 위험성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개방 수술이라고 그래서 피부를 열고 근육을 견인하고 그다음에 뼈를 잘라내는 네. 예,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했는데 네. 그 수술의 규모가 큽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최소 침습이라고 해서 피부에 한 1cm 구멍, 2cm 구멍을 내서 네. 한 5mm 정도의 기구가 삽입이 돼서 예. 그 안에서 정밀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뼈나 근육에 큰 손상 없이 네. 예, 협착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까 우리 리허설 할 때 잠깐 우리 원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말 이 구부러진 분들, 유모차 끌고 다니신 분들, 그런 분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바디를 오래 하셔가지고 같은 자세로 꼬부라졌잖아요. 그분들 정말 뭐라 그럴까 다시 펼 수 있습니까? 야, 근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는 분도 의사 선생님 본 적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그 병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육이 이미 변성이 됐고 변성이 됐다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MRI를 찍어보면은 근육이 위축이 돼서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하얗게 지방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즉 근육이 없습니다. 아하. 네, 없으니까 그거를 다시 돌릴 재간이 없습니다. 네. 아직 수술법으로는 근육을 바꿔 끼우는 수술법은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은 좀 힘들고 다만 허리라는 거는 기능적 구조입니다. 어느 한 구획에 문제가 생겨도 목에서부터 골반까지의 근육 전체의 기능의 밸런스를 보기 때문에 네. 허리 근육 한 구획이 약해져 있다면 등과 어깨 근육을 키워서 허리를 활줄처럼 쭉 피게 되면 예, 무게 중심을 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힘들지만 네. 이러한 것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허리를 활줄처럼 이렇게 쭉 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허리를 활줄이라고 봤을 때 네. 아래 하부 요추에서 기능이 소실됐다 하더라도 네. 어깨 근육을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해서 아하. 어깨를 펴주면 네. 무게 중심이 뒤로 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하부 요추의 네. 근력이 상대적으로 약해도 네. 네, 허리를 쭉 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유모차 잡고도 다니는 할머니들 할 때 네. 저희가 권해드리는 게 이 어깨 피는 운동을 많이 하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꾸 앞으로 수그러진다 할 네. 때는 배낭을 매라고 합니다. 배낭을 매라고 합니다. 아. 네, 무게 중 손에다가 뭘 들면 앞으로 그렇죠. 쏟아집니다. 네. 그래서 배낭을 메고 책을 한 권 정도 넣을 정도의 무게를 네. 넣어서 등에다 보찜을 짊어지면 어깨가 뒤로 딱 넘어가죠. 네네. 예, 그러면 잘 갑니다. 네. 아, 원장님 실제로 원장님 그렇게 꼬부랑 할머니 병을 오래 앓던 분이 곳곳한 척추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러한 질환에 대해서 의사들조차도 네. 할머니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에요. 갖고 사셔야 돼요. 네. 예,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 스스로 치료를 포기했었죠. 너무 힘드니까. 네. 네. 예, 이거는 환자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술로 고친다면 오히려 쉬운 문제인데 네네. 예,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예, 그거를 할머님이 그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네. 할머님은 평생 그런 삶에서 살아오신 분이고 그분의 삶의 생활 습관이 그러한 거거든요. 네. 예, 그거를 오늘 진료실 한 번의 만남으로 그거를 바꿔드릴 수가 없고 그렇죠. 전체적인 기운도 빠져 있고 네. 무릎도 안 좋습니다. 네. 어깨도 안 좋고. 예. 그러니까 운동하세요 말은 쉽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처방이 환자분이 들을 때 가장 어려운
처방이 운동하세요. 처방전이 운동하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 맞아요. 의사 예, 선생님이 예. 정신 있나 뭐. 내가 이 허리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애 당신 해보세요 이란다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만 자주 보시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노력해서 많이 하시면 네, 어깨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시면 훨씬 생활이 편해집니다. 네. 마치 세상에 갇힌 새가 네. 날 쪼그리고 있다가 네. 세상문을 열어줘도 날 수 없는 것처럼 맞아요. 네. 너무 이래 계시니까 평소 한 수십 년을 네. 이게 못 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한다고 생각을 안 안타까워요. 하실 거예요, 네. 아마. 네. 운동 선수들이 우리가 네. 제가 경험을 해봤지만 좀 런닝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네. 힘들어서 자꾸 이렇게 숙이거든요. 예, 네, 예, 숙이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선생활 할 때 보면 코칭 스텝, 코치에게 얘기 듣는 게 자꾸 어깨를 펴고 네. 가슴을 펴고 다니라 그러거든요. 저는 그때 버릇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 좀 이렇게 걸어 다닐 때나 네. 평소에 있을 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펴는 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운동 선수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네. 운동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예. 허리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아, 펴면. 얹힌다. 이렇게 하니까. 네. 이렇게 얹힌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허리에 충격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어허. 허리를 펴시는 게. 네. 이게 그러니까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뒤에서 기립근, 허리를 펴주는 근육의 그 운동량이 많아집니다. 네. 그런데 근력이 점점 빠지기 때문에 네. 그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분들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처방이 다릅니다. 예. 젊은 분들은 많이 아프고 디스크가 생기고 협착증이 오는 분도 있습니다만 네. 운동하세요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근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 구조를 유지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할머님들이 오셨을 때는 무조건 강하게 운동하세요 하면은 그거를 못 따라 하십니다. 당연하죠. 이제 예, 스님한테 뭐라고 하죠. 왜 그러냐고. 네, 내가 허리 네. 아파 죽겠는데. 네. 그래서 특별히 그 약한 부위에 맞춰서 운동 치료가 따로 있습니다. 병원에 네. 가시면 의사가 아니고 네. 이 운동과 도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요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전문가들이 도와주게 되는 거죠. 네. 뭐 여명과 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허리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 같이 왜 섞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나이였으면 어떻게? 같이 웃으시네요. 그냥.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운동은 항상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좋아지시는 법은 없고 네. 하시다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걷고 나면 허리가 아파요. 30분, 1시간을 걸으면 허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 네.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걸으셔서 그렇습니다.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한 상태에서 고민이 많아요. 네. 그러면 어깨가 굽어지면서 그러면서 걸으시면은 그게 운동이 되지 않고 허리에도 계속 지게를 지고 걷기 때문에 허리에도 무리가 되시는 겁니다. 아하, 고민을 네. 잠깐 내려놓으시고 어깨를 펴고 네. 그렇게 걸으셔야 운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의 자세가 잘못된 거죠. 네, 그거는. 네. 운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네, 네. 자세의 문제입니다. 네. 자, 공개 크리릭웰이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선보이는 신상 코너입니다. 네. 오. 황금 처방전! 오. 자, 이 처방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황금색으로 쫙 있지 않습니까? 방금 처방. 지금 아니 우리 병원에 처방전도 황금 색깔이. 그래요? 예.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허리에 특히 꼬부랑 할머니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네. 물론 뭐 수술도 있고 비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운동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처방전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최대정 원장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먹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맞춰보자고요. 네. 뭘까요? 정준희 아나운서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핫팩. 핫팩 왜냐하면 똑똑해. 찜질이 좋더라고요. 맞네. 좋아요. 그때뿐이야. 그때뿐이다. 그럼 감독님 뭐가 있겠습니까? 허리에 좋은 뭐 이렇게 음식? 영 위원님 뭐가 있겠습니까? 방금 처방전이니까 이제 종이 처방전이 안에 들어있을 수도. 이게 우리가 뭔가 실제가 아니라 진짜 처방전이 있을 수 있다. 농담이고요. 기대돼요. 아. 운동기구? 여러분이 뭘 생각하든 그 먹는- 이상입니다. 먹는 그 거네요.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자, 노란 지금 물이네. 바로 황금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오. 와. 저거는 뭐야 저게? 세라밴드. 수건이 아니고. 세라밴드. 예. 오. 아니, 원장님 이 밴드로
이게 처방이 가능합니까? 교정이 됩니까? 네, 어머님들은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무릎과 어깨에 다 관절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이제 강한 운동은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걸어서 운동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근육을 강화시킬 수는 없다. 아하. 조금 더 근력 운동을 올리셔야 되는데 이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직접 최대정 선생님 모시고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큰 박수를 한번 맞아볼까요? 네. 자, 오늘 이걸로 글쎄 이걸로 무슨 운동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냥 보시면 예. 그냥 고무 밴드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약해 보이고 예. 크게 힘이 없고 운동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연세가 대부분 70대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약하지만 네. 실제로는 인터넷을 보시면 네.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는 기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모든 운동은 준비 운동이 필요하죠. 예, 예. 그래서 준비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대부분 이제 무릎도 안 좋으시고 어깨도 안 좋으셔서 앉아서 하시기도 하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서서 하는 운동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깨 너비만큼 다리를 벌리시고요. 손을 네. 한번 감아서 잡으십시오. 네. 네. 감아서 잡으시고 이제 허리를 풀겠습니다. 어깨가 올라가시면 이건 어깨 운동이고요. 네.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셔도 안 됩니다. 네. 네. 골반을 두시고 어깨를 두시고 상체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트시면 힘이 어깨나 골반으로 가지 않고 예. 네. 옆구리 뒤쪽으로 힘이 가시는 걸 느껴지실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어깨만 올라가도 안 되고 네, 어깨로 올라가면 어깨 운동이 되니까 어깨만 허리가 올라가도 안 되고 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궁둥이도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네. 딱 정해놓은 자세에서 이렇게 이게 운동이 됩니까? 오, 아니, 시원해요, 되게. 옆구리가 네. 땡기겠네요. 네네. 시원한데요? 네, 이렇게만 하셔도 몸풀기니까. 예, 등에 이렇게 피가 도는 느낌이 드시고요. 네. 네,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네. 허리를 이렇게 앞뒤로 어하. 틀어서 준비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오, 네. 운동된다. 박사님, 네, 강 박사님 이거는- 이거 있잖아요. 네. 밴드 하니까 네. 실제로 이게 운동이 될까 싶은데. 나도 밴드 한번 줘봐요. 아니, 진짜 어르신들 진짜 될 것 같은데? 네. 정말로. 모여가지고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면 어르신들? 괜찮겠네요. 아니, 박사님 나와서 해보세요. 어르신들. 박사님께서. 나오세요, 아니, 나오세요. 잠깐만. 예. 나와서 해보시면 되지 뭐. 이거 힘듭니다. 힘들어, 아유. 이 빨간색이 힘든 거라면서요. 해보세요. 아유. 자, 네, 이렇게 너비부터 하시고요. 네. 자, 옆으로 어깨 올리지 마시고, 예, 자세 안 나오시는데. 많이 비틀어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 좀 집중하시고요, 박사님. 그다음에 네. 앞뒤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앞뒤로. 네. 뭐, 그다음에 운동이 잘 되시고 나면, 네. 그다음에 요거를 어깨에다가 걸쳐 매겠습니다. 오, 이제 어려워진다. 네, 어깨에다가 줄을 매시고, 그다음에 정면을 바라보시고 네. 천천히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강 박사님 좀 더 내려가셔야 되는데요. 부러진 거 아니에요? 아니, 옷자잖아요. 천천히 좀 내려가셨다 올라가고. 네. 내려갔을 때 네. 예, 많이 안 내려가셔도 됩니다. 네. 내려갔을 때 허리에 네.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남아있는 허리 근육을 항상 강화시키셔야 되고요. 어허. 두 번째는 이제 어깨 네. 근육을 네. 단단히 하시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많이 하셔도 돼요. 많이 오래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반으로 감아서 네. 하시고요. 일단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네. 쉬운 것부터 하실 때는 등 뒤로 넘기시고요. 네. 네, 앞으로 이렇게 오. 옆길을 하듯이. 이거 등 네, 펴지겠네요. 팔로 당기지 마시고요. 네. 네, 어깨 전체로 감싸듯이. 아하. 네, 어깨 전체로 배에 힘 딱 감싸듯이. 줘야 되죠. 네. 예. 이거는 몇 번 정도 하면 되나요? 보통은 한 30회 정도를 한 세트로 해서 네. 4세트 정도 네 번. 이렇게 하시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깨 근육. 이게 다 되고 나면 네. 어깨 근육을 피셔야 되는데 네. 어깨를 피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어깨가 아파서 잘 못합니다. 그렇겠죠. 어머니들은. 네네. 예, 이걸 잘 못 벌립니다. 네. 네. 이렇게 짝다리를 짚으시고 예, 활을 쏘셔야 됩니다. 오. 네. 한쪽씩 두 야, 개를 한 재밌다. 번에 하시면 이걸 잘 못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활을 쏘듯이
네. 왼팔로 버티시고 가슴에 손을 두시고 날개뼈로 뒤로 당기셔야 됩니다. 이거 다 요령이군요. 예. 이게 한 팔로 꽉 잡으셔야 돼요. 운동 제대로 하시네요, 오늘. 문고리에 제가 문구래요. 예, 문고리에 밴드를 걸고 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등 근육을 하기 위한 거니까 문고리를 걸고 어깨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깨 운동이 되고요. 팔을 내서 배꼽 위치로 내리시고 주먹이 하늘로 가게,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예, 뒤로 팔로 당기는 게 아니라 어깨로 당기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통은 아침 100개, 점심 100개, 저녁 100개, 300개를 권합니다. 이제 요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 전까지는 준비 운동이고요. 몸에 조금 땀이 나시면 네, 이렇게 해서 아침 100개, 점심 100개, 저녁 100개, 네, 300개씩 하시면 이제 싱크대에 기대지 않으셔도 와,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지금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들립니다. 세라밴드 구입 방법, 구매처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거기다 공클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네. 이 꼬부랑 할머니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칠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 수술이나 시술 없이 운동만으로도 혹시 나아질 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 병은 환자분들이 아파서 오실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통증 조절은 의사들이 도와줍니다. 네. 네, 병원에서 도와드릴 거고 이제 어머님들이 하실 몫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통증 조절과 운동 같이 병행이 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뭐 짧게 하셨지만 실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역할과 이제 환자,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역할이 좀 약간 다르잖아요. 수술은 아무리 잘 됐지만 생활 습관을 예전처럼 똑같이 유지한다면 똑같은 데가 또 아플 거 아닙니까? 이후에 수술 이후에 시술 이후에 치료 이후에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운동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하시면 다시 아플 일을 조금 없앨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최근에 선수들은 이제 트레이닝 파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프게 되면 트레이닝 파트에서 이제 감독에게 어떤 건의를 해서 운동이 스톱이 되거든요. 예. 일반 분들은 보통 보면 이제 좀 여성분들이 많이 아플 때 뭐 버스 정류장 걸어가는데 가까운 거리도 좀 숙였다가 섰다가 숙였다가 그렇죠. 섰다가 이러면서 좀 쉬지 않습니까? 네. 운동도 중요하지만 일반 분들이 이렇게 아플 때 꼭 참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쉬어가면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예. 네. 급성 통증이 왔을 때는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나의 적이 아니고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나의 친구입니다. 지금 있는 생활 습관이 당신과 맞지 않으니까 지금 잠깐 쉬고 생활 습관을 바꿔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잠깐은 쉬는데 교과서적으로는 2주 이상을 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근력이 너무 빠져버리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급성 통증을 줄이고 급성 통증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고요. 그 통증이 가라앉고 나면 네. 대부분 1, 2주 이후에는 네.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요즘 100세 이제 시대인데 100살까지 우리가 꼿꼿하게 허리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지금도 저는 사실 굽었어요. 더 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그렇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어머니 아버님 굽은 허리를 탓하지 마시고요. 굽은 허리는 나의 젊었을 때 나를 위해서 충분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지만 등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셔서 남은 여생을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면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힘내라! 파이팅 하십시오. 네. 예. 근데 아니, 자, 오늘 여러분들 꼬부랑 할머니병, 허리 건강을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모든 방법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프시면 뭐 병원에 가셔가지고 우리 주위에 전문의들이 많습니다.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도 좀 아플 것 같아 하는 분들은 오늘도 최재정 원장께서 얼마나 좋은 운동법 가르쳐 주셨습니까? 맞아요. 네. 꼭 본인이 한번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뭐 100세까지 여러분 건강한 허리 쭉 펴고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최대정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허리가 많이 아프고 바로 놓지도 못하고 옆으로 놓지도 못하고 이쪽으로도 반대쪽으로 누워도
막 아파서 막 아주 힘들게 돌아눕고 바로 누르려고 해도 그렇고 어려웠어요. 바로 놓고 옆으로 돌아놓는 게. 그러고 이제 여가 많이 땡기고 아파가지고 다리에서 왼쪽 다리 발가락 가운데 발가락 2개까지. 이 침대에서 제가 내려올라면 못 내려오거든요. 집에서요. 침대에서 내려올라가다 일어나서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고 저리 일어나도 못 일어나고 근데 어째 일어나가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면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다 깜짝 놀래고 일어서려고 하다 못 일어서 뒤로 이렇게 팍 주지 않고 이러거든. 몇 번 그래 해도 막 이렇게 만지고 주물르고 아주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래 어째 이제 지팡이가 훅 화장실 가면 돌아 앉아야 되잖아요. 갈 때는 바로 가도 그 돌아 앉는 걸 못 앉아서 그냥 앉으려다 못 앉고 그래 어째 앉으면 무지무지하게 앞에 거기 앉는 게 막. 그래가지고 일어날 때도 못 일어나서 우리 집에 가면 화장실 이렇게 내가 이런 의자처럼 이렇게 붙잡고 앉는 걸 만들어 놨어요. 많이 아파요. 깜짝 놀라게 아파요. 못 일어나요. 아주 많이 아파요. 그래도 이제 일어나서 어째 걸음을 또 걷기 시작하면 허리 꼬부리고 걷지요. 이렇게 허리 꼬부리고 조금 걸어도 저만씩 하면 또 못 걸고 또 이렇게 가만히 섰다가 또 가야 되고 어디 가면은 옆에도 안 보고 땅만 보고 가다가 또 어디가 조금 앉을 자리만 쳐다보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와서 원장 선생님은 3번 주사를 맞아보고 그래 내가 주사 맞아보고 내가 이 정도 같으면 뭐 걸을 수 있겠다 뭐 그러면 안 와도 되고 그래도 아프면 수술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3번 맞았어요. 3번 맞고 나니까는 안 맞을 때보다는 좀 덜 아픈 것 같아도 덜 아프지요. 그래도 암만 그래도 이렇게 땡기고 많이 안 되겠어요. 그래 결국 내가 수술을 하는 게 옳겠다 싶어 수술을 결정해서 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바로 걷는다는 거, 허리를 바로 쭉 펴서 걷는다는 것만 해도 좋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러는 것만 해도 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고생했던 게 너무 억울해요. 지금 좀 진작에 수술을 할 걸. 수술도 할 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괜히 나이만 인지 수술 또 하면 뭐 어째 고생할 거냐 못하게 해도 그 말만 듣고 안 했더니 이 병원에 가서 말하면 이제 될 수 있으면 수술 안 하는 게 좋다 하고 저 병원에 가서 하면 수술 웬만하면 말하는 게 좋다 해도 그 말만 들었는데 할 건 해야 돼. 하고 나기 시원하고 개운하고 내가 또 바로 걷는 것만 해도 내가 남 앞에 억수 잘난 거 같이 뻣뻣하게 걷고 그래요. 네,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정답률을 자랑하는 공글 퀴즈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참여 방법이 좀 바뀝니다.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서 퀴즈 응모를 받는데요. 휴대폰 딱 열고 카카오톡 앱을 누릅니다. 그러면 플러스 친구에서 공개 클리닉 외를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 번만 검색을 하시면 친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친구로 등록한 후에 1대1 채팅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놓으시면 계속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채팅방을 열어두니까 그때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재방송 때 하시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스마트해진 공개 클리닉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꼬부랑 할머니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척추관이나 추궁관이 좁아져서 생긴 병으로 허리를 펴거나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이 질환이 무엇일까요? 자, 1번 파킨슨병, 2번 퇴행성 관절염, 3번 척추관 협착증. 네. 염혜원이 오셨으니까 힌트 하나 주세요. 예. 자기가 준비해놓고는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혹시 네. 힌트 가능합니까? 뭐 허리 척추 질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 거니까 네네. 뭐 답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척추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다니까. 저희 프로그램 모니터 안 하시는 거예요? 부담되네요. 네. 이게 척추관이나 추궁관이 좁아져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착 붙어버렸네. 착 그냥. 맞아. 착 붙어버렸네. 네, 그렇군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